2023년 8월 23일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그 폭염 35도가 넘는 폭염에도 많은 우리 동지님들과 자유파 국민들이 건국 75주년 광복 78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해주셔서 8월 15일이 건국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은 사회주의, 공산사회주의 세력이고 매국노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건국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무리 좌파 우파가 갈려져 있고 아무리 자기 조상들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48년 7월 17일 제헌의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8월 15일 나라를 건국한 날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이 건국이 북한보다 빨리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런 건국 방해 공작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박헌영 남로당을 중심으로 또 건국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75년 전에 있었습니다. 75년이 지난 2023년의 대한민국도 아직도 건국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라는 분이 건국을 부정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기념관조차도 부정하는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전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창당 6주년이 이제 8월 30일이 우리 공화당 창단 6주년 되는 달입니다. 실질적으로 창당 준비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화당은 이미 창당 전까지 따지면 우리 공화당의 활동이 6년하고도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창당 6주년을 맞이해서 6월 17일, 18일 천안연수원에서 200명 가까이 우리 공화당 주요 당직자 1박 2일 연수를 시작으로 지난 강원도 교육으로 12개 시도당의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제가 각 시도당을 다니면서 제가 느낀 점은 우리 공화당 동지님들이 아직도 눈빛이 초롱초롱 하시더라. 아직도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교육하면서 고마움, 또 존경심, 감사한 마음 이런 걸 교육 끝나고 바로 글을 하나 써서 올렸습니다. 저는 그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위대한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이렇게 정당 생활을 같이 함에 대해서 저는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도 내가 여러 저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의원 했던 출신들 만나면은 무슨 정치의 계절이잖아요. 저보고 첫마디가 후회 안 하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가장 위대한 일들을 했는데 뭘 그렇게 후회하냐. 지금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우리 공화당 또 저 조원진 같이 고개를 바짝 들고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방송이나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은 저 조원진이 잘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우리의 그 진실 정의 투쟁을 여러분들이 몸소 실천하면서 느꼈던 그러한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 들어오세요. 왜 서가겠어요? 자리 비었는데.
아니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교육하고 동해 분들을 뵈러 동해에 가면서 또 그 아침에 간담회를 하고 뭐 느낌이 많습니다. 이번에 8월 30일 창당대회 창당일을 지나면은 9월 달에는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단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분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한번 가질 생각입니다. 나라 사랑 봉사단도 그렇고, 또 진추모도 그렇고, 또 우리 봉사단, 또 우리 합창단 등등등 여투이도 그렇고 많은 단체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단체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많은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총선에 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30일 창당일에 가지기로 했던 단합대회를 많은 직장인들이, 우리 공화당의 젊은 분들이,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직장을 많이 갖고 계셔서 직장인들이 평일날 참석이 힘들다 이런 건의가 저한테도 여러 군데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의 결과 창당기념 당원 총당원 단합대회를 9월 2일날 토요일날 11시에 문경세제 야외음악당에서 그거 좋습니다. 제가 거기 가봤더니 너무너무 좋은데 일찍 오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문경세제 1관문 2관문을 쭉 산보하시고 그렇게 11시부터 행사를 진행해서 저녁 6시 전에는 행사를 마무리 잘 하도록 오늘 최종 계약까지 다 마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창당 6년이 누구도 할 수 없는, 또 어느 정당도, 어느 정당인도, 어느 정치인들도 하지 못했던 우리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우리 공화당이 동지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위안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흥겨운 자리도 만들어서 스스로가 정말 우리에게 창당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던가, 또 현재의 우리 공화당, 지난 6년간의 우리 공화당과 현재의 우리 공화당과 앞으로 있을 우리 공화당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8월 30일 날은 우리 공화당 창당 6주년이라서 오전 11시에 현충원 참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 같이 점심을 하고요. 오후 2시에 창당 기념식을 중앙당사에서 간단하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당 기념식은 중앙당사에서 간단하게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창당에 다들 여기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창당 멤버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하셔서 창당 기념식도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11시 8월 30일 오전 11시 현충원 참배,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묘소 참배를 하고 식사하고 2시에 우리 당사에서, 중앙당사에서 창당 기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 날 창당기념 총당원 단합대회는 많은 분들이 기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선관위에서 기정해 주신 단체별로, 시도당별로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정품을, 선물이 많은, 상품이 많은 그러한 단합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합대회에서는 노래자랑은 물론이고요, 체육대회, 이어달리기, 그 다음에 줄달리기, 그리고 OX 문제 해서 우승팀을, 또 우승자를 가리는 그러한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4시쯤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5시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고군분투하시는 이명호 후보의 사무실 개소식에 다들 참석하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선거를 치려면은 또 선거 자금이 필요하니까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후보자가 소위 보궐선거가 다음 총선의 전초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궐선거에 임하고 있는 이명호 최고위원님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시끄럽습니다. 그 지역이. 또 국민의힘은 사면을 통해서 나온 사람이 일주일도 안 돼가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이렇게 일개 구청장 후보를 내세우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데 대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보수 정당은 당당함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의 길에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원칙도 없고 정의감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면은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어라는 그러한 독선, 오만이 보수 정권의 장점은 아닙니다. 자칭 보수라고 칭하고 싶으면은 보수 정권이 가지는 품격과 국격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좌파 문재인 정권 때 나라의 국격과 대한민국의 품격을 무너뜨림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노에 우리 공화당이 들고 일어나서 그들과 투쟁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보수 정권이라고 칭하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당당하지 못한 모습, 보수 정권으로서 가져야 될 일반 국민들의 상식선에 벗어난 그러한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근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좀 더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은 보수 정당으로서의 당당함을 보여주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당당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3년, 정치 방역 1년, 이 3년 동안 자영업자나 중소상인들이나 서민들은 거의 몰락을 했습니다. 우리 중산층의 20%가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권같이 전 국민들한테 돈으로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미국의 자국 보호를 위한 금리 인상에 대한 피해자들, 또 팬데믹 때 급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지금 이제 겨우 과거에 10% 20% 매출을 가지고 겨우 이겨나가는 그 자영업자들한테 대출금 일시상환을 요구하고 있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문재인 정권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고통스러운 자영업자를 대변하지 못한 데 대해서 한탄스럽습니다. 두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영업자들의 팬데믹에 의한 대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 상환을 3년간 팬데믹 기간만큼을 연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10%씩 상환을 하라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10% 상환을 3년간 연장해서 상환율을 좀 올리더라도 숨 쉴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은행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이제 상인들이 겨우 손님들이 와서 그동안 3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통들을 겨우 일어나려는데 대출금 상환을 먼저 내미는 이러한 정부가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정부인가?
저는 다시 한 번 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께 건의합니다. 이 부분이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 상인들의 고통이 있는 목소리라는 것도 함께 전달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의해서 일반 대출자들이 4.5%, 4.7% 대출받던 것이 지금 6.7%, 7.1%로 올랐습니다. 이 대출 상향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800만 가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못해서 대출이 올랐습니까? 미국이 자기 나라 보호를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그 금리에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은행들이 올랐으면 이제는 그 대출 금리들을 다시 팬데믹 이전으로 환원시켜주는, 점차적으로 환원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5%를 6.7%로 올렸으면은 약 3% 올랐지 않습니까? 1.5%씩 혹은 1%씩 하향으로 조정을 해서 3년 후에는 그 대출 금리가 같아지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야 간에 입실험하면서 공방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무엇을 아프게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는가를 윤석열 정부, 행정부가 똑바로 정신 차려주기를 바랍니다.